마켓 이슈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달러 강세 움직임 계속되고 있고요. 이 덕분에 상품 가격의 하락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는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으로 꼽아본다면 애플, 알리바바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 간밤에도 77개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맞네요. 네.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미국과 한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는 신고가 종목군들의 특징은 키워드로 요약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52주 신고가 종목의 상당수가 턴어라운드 쪽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안 좋았다가 그걸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매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 기대감, 즉 성장 기대감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의 변화하는 산업 구조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애플이 같이 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지만 실제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항공주들과 함께 또 하나는 바로 물류주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다우 운송지수라고 포함되는 거기에 있는 철도주들, 그 다음에 택배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신고가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S&P 500 지수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이 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은 7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과거 니프티 피프티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을 좋게 만들고 주고 있는 것은 니프티 70 정도다. 그러니까 70개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 미국 시장도 전체 시장의 레벨업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좁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냥 미국이 다 좋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부가 좋다라는 거면 앞서 키워드에서 턴어라운드, 매출 성장 꼽아주셨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관심 가질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포스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을 보시면요. 신흥국은 장기 추세를 상회하면서 공급 과잉의 주범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이쪽에서 공급 과잉을 소화하는 과정은 결국은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선진국은 아직도 과거 평균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수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 그나마 미국 소비와 미국 투자 정도가 평균을 넘어서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흥국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이 모두 과거 대비해서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기가 꺾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에서는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글로벌 교역과 산업 생산 동향인데요. 지난 2005년까지는 산업 생산보다 세계 교역이 많았기 때문에, 즉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전 세계가 불균형 상태에서도 플러스로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교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교육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종목이 다 같이 갈 수 없다. 지수 올라도 내 종목은 영원히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정제해 나가는 계속적으로 추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낙폭과대를 이유로 종목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로 본다면요. 턴어라운드 쪽에서는 조선, 유틸리티, 증권 쪽이 눈에 띄는데 이들 업종은 좀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빨리 가고 어떤 종목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이런 시간차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환경, 바이오 관련주는 여전히 좋은데 너무 고평가된 종목이 많아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략, 오히려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어느 시점일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 쪽에서는 반도체, IT 핵심 소재 쪽, 그다음에 컨텐츠, 서비스 이런 쪽인데요. 자, 이런 쪽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좀 모아나가는 전략이 저는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업종과 종목별로 전략을 일단 세워봤는데요. 네. 최근에 상품 시장의 하락세도 다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와 금값 모두 다 내렸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이상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나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원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 1,010원대에서 1,100원까지 왔으니까 결국은 환율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과연 유가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산업별로 봤을 때 정유업종처럼 이미 원유 재고를 비싸게 많이 사갖고 있는 업종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의 가격이 결국 글로벌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글로벌 디플레 가능성을 또 언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가 이렇게 마냥 내리고 있고 금값이 마냥 내리고 있는 게 좋은 재료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영역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박스권으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장세로 가야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레벨이 쭉 이어지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우리에게 나쁠 게 없는데 만약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차라리 현 수준에서 또 금값도 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영향에서 뭐 우리 시장이라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낙폭 과대주의 이야기 좀 더 맞춰보도록 하죠. 무조건 떨어졌다고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어제 봤던 이 화학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 쇼커버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떨까요? 뭐 일종의 폭탄 돌리기죠. 지금 뭐 삼성 SDS 상장을 앞두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재만 나오면 물론 호재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지만 과거 호재가 나왔을 때 오르는 폭보단 거의 한 2배 이상의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가 나온 종목은 과거 대비해서 한 2배가량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똑같은 재료에 한 2, 3% 올랐다면 뭐 이번에는 9%, 10% 오르고 반대로 내릴 때 뭐 하한가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 거냐? 수급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롱숏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몰려있는 공매도, 이런 숏셀링 같은 것들이 호재가 나오면 바로 그냥 차익 실현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목이 안 터졌던 거래가 한꺼번에 터지고 종목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전체로 보시면 분명히 두 가지 요소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줄었죠. 환율 변동성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목군들이 그동안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수 레벨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단숨에 실적을 뭐 최근에 환율 조금 움직인 것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방향 추세를 돌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아 보이지 않느냐. 중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든 아니면 매출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었든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네. 낙폭이 과대하다고 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의 성장성을 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시장 선 전략으로 이어갑니다.